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개념적 차이,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당직 중 발 헛디뎌 치료받다 사망, 해군 원사 보훈 대상 인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당직 근무 중 발을 헛디는 사고를 당한 뒤 한 달여 만에 숨진 해군 원사가 행정소송을 거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그 대상자는 누구냐?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해군 원사입니다. 해군 원사이고 이제 숨졌습니다. 사망을 했고 이와 같이 그 사망을 한 경우이든 또는 다쳐가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이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결정이 나면 신체 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야만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망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신체 검사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면서 그 유족으로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당직 근무라고 하는 공적 업무와 그 다음에 발을 헛디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발을 헛디는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사고를 받는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요건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래서 인천지법 행정 1단독 임진수 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유족이 인천보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씨가 숨지자 그 유족이 주소지 관할 인천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등록 신청을 했더니 인천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처로 기록을 이제 보내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인천보훈지청장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분청인 인천보호지청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그래서 이것은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돼버리겠지만 피고가 또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 2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물론 이제 원고도 1심에서 만약에 판결이 패소 판결이다 그러면 불복해가지고 2심 갈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어져서 양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로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행정소송에서는. 근데 이와 같은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는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유족의 입장이죠. 유족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이 되었다.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족은 행정심판 청구인은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송의 단계에 들어오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단심제인 행정심판에서 승소가 돼버리면, 구제가 돼버리면 그것은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측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상대방인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소송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도 있겠고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불복해가지고 소송하겠다 이렇게 못하니까.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소송 가면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해군 2함대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2월 9일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고 척추 동맥 박리가 발생했다. 그는 손가락 저림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과 인공 추간판 치환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증과 폐색성 수두증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2020년 3월 14일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큰 쟁점은 아닌데 사고 발생일 한 달여 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친 이후에 뭐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뭐 신청을 이제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친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부상이나 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적 갭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최초에 발생했던 그 공무로 인해서 다쳤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고 보지 않고 다른 원인이 개입이 돼가지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간적으로 한 달 만에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은 당직 근무라고 하는 공적 업무 중에 다쳤는데 그렇게 해서 다쳤다고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직 근무 중 사고로 척추 동맥 박리가 발생했고 뇌경색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부상 요인과 고인이 수행한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족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명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부상 요인과 고인이 수행한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고인이 수행하는 공무는 이제 당직 근무인데 이 부상은 이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목 부위를 다친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인정할 수 없겠다. 인과관계를.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 장난이라든가 또 싸움을 했다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행위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겠느냐. 당직 근무 중에 목 부위를 다쳤다. 발을 헛디뎌서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직 근무를 하다가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목 부위를 다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공무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공무를 이탈했다. 당직 근무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를 일단 이탈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워딩 자체로는 굉장히 좀 명확하진 않지만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그 직무 수행을 할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직무를 마치고 나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청에서는
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다쳤다. 이렇게 보기도 그런 이유로 부인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에 의해서 그 발을 헛디딘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중과실 당직 근무하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이것은 고인의 중과실이지 않느냐. 중과실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인됩니다. 그래서 중과실에 의해서 고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중과실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직 근무하다가 발을 헛디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직 근무하다가 발을 헛디뎌야 되는데 유독 이 고인만 왜 당직 근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목 부위를 다치느냐. 이것은 고인의 중과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 비해당이다라고 하는 인천보훈지청장의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A씨의 유족은 해당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당 청에서 또다시 이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 최초의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깨뜨릴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실무적으로는 다른 그런 객관적 증거가 최초에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뭐 새로운 증거가 있었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이의 신청을 통해서는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여기서 기각되어서 그래서 2020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보훈 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비해당 결정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고인이 다친 것은 고인에게 발생한 사고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다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인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당직 근무로 인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뇌경색까지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생했다며 고인은 2019년 9월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후 매월 상당한 시간 초과 근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매월 상당한 초과 근무,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그 사고도 당일 새벽 당직 근무를 이제 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인의 당직 근무라는 것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초과 근무로 인한 피로 상태 이러한 것들과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번 사고 당시에도 고인은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척추 동맥 박리는 이번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의 개념적 차이 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이의 신청까지 포함해서 이의 신청 여기서도 이제 산에서
이 언론보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법원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복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